자, 그래서 저희가 캠브리지 18으로 리딩을 할 거고요. 이게 신강인데 신강이 조금 어려운 편이거든요. 보통 처음에 접근하시기에. 그래서 저희가 수업 끝나고 이 몇 번의 답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약간 여기에 있는 단어의 시너닝 같은 걸 정리한 파일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도보다는 약간 꼼꼼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문제를 1시간 반만 저랑 다 못 풀더라도 좀 천천히 차근차근 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문제를 다 못 풀면 제가 그 파일 안에 어디에 어떤 답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랑 어느 정도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면 그 다음에는 그건 어느 정도 혼자 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나갈게요. 괜찮을까요? 네. 다들 초보자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 그 그래머 설명해 드릴 거고, 필요하면 이런 거 공부하세요라고 할 건데, 일단은 가장 쉬운 건 단어를 외우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단어가 일단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체감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라도 아는 게 많아지면 난이도가 훨씬 낮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랑 푸실 때도 저희가 월수를 만날 거고, 그래서 중간 텀이 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는 문제에 있는 단어 먼저. 문제에 있는 단어를 내가 일단 찾으시고, 예습이 가능하시다면. 문제에 있는 단어 찾으시고,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본문에 있는 부분의 단어 정도만 찾아오셔도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랑 오늘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업에 또 어마무시한 단어들이 나오겠죠. 내가 모르는 단어가.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따로 뭐 손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나는 약간 뭐 굿노트 패드가 편하다. 뭐 굿노트 상관없고 단어 따로 정리해서 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단어는 외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바쁘시면 틈을 좀 내셔서 단어는 약간 자주 보는 게 좋아서 저희가 월수 만나니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뭐 오늘 했으면 내일 단어라도 정리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하면 또 새로운 단어가 생기겠죠?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목금 토일 이런 식의 조금씩 가능하신 만큼 외우세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 진짜 많을 거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근데 내가 처음에 모르는 단어가 100개였으면 100개 중에 10개라도 외우면 그러면 이제 90개의 단어가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조금 줄인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그 본문을 나가다 보면 겹치는 단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못 외웠거나 이번에 까먹은 단어를 또 다른 지문을 할 때 또 만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어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돼야 이제 약간 문제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단어장은 굳이 제가 안 씁니다. 있으시면 뭐 써도 괜찮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문에서 이거를 볼 거고, 본문에 있는 단어는 이미 IELTS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거다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결국 우리가 필요한 단어가 돼서 여기 있는 거 쓰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단어장이 사실 편하거든요. 어떤 뜻의 개가 뭔지 옆에 바로 나와 있고 나는 그거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시를 잘 안 봐요. 그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다까지만 보니까 그래서 그 단어는 아는데 그거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문 안에서 외우시면 내가 이미 얘의 활용을 먼저 보고 그리고 얘가 이런 때 쓰이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억하기가 좀 쉽습니다. 좀 이 단어의 쓰임까지 같이 하시기도 좋고. 그래서 보통 오늘 배운 내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외우시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내가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럼 정말 내가 학습인 게 한계가 있다. 그럼 1번 단어예요, 일단. 처음에 일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래머. 제가 설명을 간간히 할 거고, 복습하시고, 그래머는 한 번 알아도 자주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보세요. 자주자주 찾아보시면서 정리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리 필요한 문법은 오늘부터 조금씩 할 거고요. 꼭 제가 얘기하는 그래머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꼭 따로 편한 내가 가장 뭐랄까, 열어보기 편한 곳.
그래서 그래머 따로 정리해 두셔서 까먹을 때마다 펼쳐보실 수 있도록 그래머랑 그래머 정리하시는 거랑 단어 정도는 요거는 꼭 6주 동안 하시면서 꼭 해주세요. 다 못하시더라도 최소한으로. 그래서 그게 1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거? 저희 한단 시작하면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이게 캠브리지 18의 태스크 1 첫 번째 패시지인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리딩에는요, 이런 패시지의 문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고요. 각 문제당 13개에서 14개 정도의 지문이 나와서 총 40문제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총 40문제고. 그래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그 개수에 따라 점수가 정해져요. 내가 만약 6.0이 필요하다. 그러면 23개부터 뭐 27개까지, 6개까지, 3, 4, 5, 6이 되고요. 그래서 IELTS는 점수에 따라서, 그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목표가 세워지시면, 그래서 보통 6.0이 가장 많아서 한 일단은 반타작 조금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우리는 개수는 상관없고 꼼꼼하게 푸는 연습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일단 아시면 되니까 그런 걸 위주로 가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만나시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제목 보기. 그래서 urban farm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디오 켜주세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거든요. 자, 저는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찾을 거예요. urban farming, urban 무슨 뜻일까요? 도시, 굿, 좋습니다. farming은 우리 아시죠? 농업 이런 네. 거니까 도시의 농업이라는 주제예요. 그럼 대충 얘가 뭔지 조금 보이죠? 아, 이런 주제겠구나.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아래에 타이틀이랑 서브타이틀까지 일단 보십시오. 자, 파리에서 urban farmer들이, farmer는 농부죠. 도시의 농부들이 are trying, 비동사 플러스 ing 나와 있어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요? 노력하고 있다? 어, 시도하고 있다? 비슷합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씩 할게요. 하시면서 적어주십시오. 비동사 플러스 ing는 보통 저희가 소위 말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거 동사예요. 언제 쓰냐?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을 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 해석에 필요한 그래머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해드리면 진짜 헷갈릴 거라서 제가 조금씩 그 시간 텀을 두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하고 넘어가는 거면 그날을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에 설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는 그냥 그대로 비동사랑 같이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그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얼반 파머들이 하는 중이래요. 뭐를 soil free approach, soil free, soil 아세요? 토양 없는, 굿, 맞아요. 토양이 free, free는 뭔가 자유 없는 거잖아요. 토양이 없는 approach는 접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한대요. to agriculture. 농업. 어, 비슷합니다. 좋아요. 도현님 그래도 어느 정도 단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약간 환경 문제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본 아, 적이 있어서 환경에 관련, 관심 없는 건 또 전혀 몰라요. 오케이. 근데 약간 그러면 영문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나 봐요? 그냥 유튜브에 그 자막 달린 걸로 봐요.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농업이에요. 더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농업에 대한 접근을 soil free 접근을 하려고 한대요. 자, 관계대명사인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일단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거라고 그 적용하시면 됩니다. 농업은 농업인데요. 어떤 농업이냐면 사용을 하는 less space, 적은 스페이스는 공간이에요. 더 적은 공간을 쓰는 이거를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fewer resources, 비교급이죠. 더 적은 자원들을 쓰는 이러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원래 흙을 써서 농업을 만들잖아요. 흙을 써서 애들을 키우는데
이 파리에서 이 농부들이 소일이 없는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침 딱 환경에 관련된 비슷한 주제죠. 그래서 그 소일이 없는 접근이 공간도 덜 쓰고 리소스도 적게 쓴대요. 그래서 could it help? 그것이 도울 수 있느냐? 시티들을 시티들이 근데 어떠시냐면 페이스가 얼굴 말고요. 얘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뭐뭐에 직면하다, 상황에 직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봐두시고. 그래서 그것이 도울 수 있냐? 시티인데 직면하는 걸 도울 수 있니요? 그 위협을 to 우리의 food supply에 food supply 하면 food는 뭐 음식이니까 그냥 식품의 공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식량 공급. 그래서 그 시티들이 식량 공급의 위험을 직면하는 걸 도울 수 있냐는 거는 뭔가 시티들이 약간 식량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얘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이 소이를 쓰지 않는 이 방법이 시티들을 도울 수 있냐 하냐고 해서 그럼 딱 봐도 아, 얼반 파밍이라는 거에 대한 글이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을 보는 이유는 일단은 문제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본문이 뭐에 대한 주제냐라는 게 일단 이해가 되셔야 우리가 글을 그 풀 때도 훨씬 이해도가 높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보는 이유는 주제 파악,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이 정도가 되셨으면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딸려 있는 애들은 주관식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true, false, not given이란 두 번째 유형이 있거든요. 저희가 요거를 풀어볼 거고 이게 그나마 가장 쉬운 지문이고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처음에 나온 게.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IHN 주관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주관식이 더 쉬워요. 푸시다 보면.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관식을 먼저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No more than two words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두 글자 이상 또는 and a number 거기에다가 숫자까지만 쓸 수 있다라고 제한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그래서 그 주관식은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서 걔를 그냥 그대로 쓰는 형태로 가시면 되거든요. 복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써주는 거고.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제목을 먼저 이걸 먼저 보고 그리고 자, 일단은 urban framing in Paris라고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vertical tube가 튜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튜브가 맞고요. vertical은 그냥 수직이란 뜻이에요. 수직의. 문제 파악을 일단 먼저 하시고 음. 서영님 찾았어요? 지금 첫 페이지 찾으셨어요? 저희 지금 패시지 1에 지금 18페이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수직의 튜브가 are used. 이거 수동태거든요. 일단은 해석하는 것만 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우리 보통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동사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분사 형태를 쓰는 이 친구를 우리가 소위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수동태는 우리 왜 써요? 언제 쓸까요? 누가 하는지 모를 때, 뭐 하는지 모를 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때, 누가 한지 모를 때, 오케이. 자, 여러분 적으십시오. 주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수동태는 일단 수동 뭐예요? 수동. 능동, 수동. 뭘까요? 능동은
자기 스스로 하는. 저의, 그렇지. 음, 우리 스스로 뭔가 내가 뭐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게 능동이죠. 그러면 수동은요? 수동은 그 반대예요. 뭔가 시키는. 뭔가 당하는 거 맞아요. 시킨 당하는 거. 보면 지금 뭔가 차가 수리가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차는 되는 거죠. 수리가 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러한 당하는 걸 쓰고 싶을 때 수동태라는 걸 써요. 그래서 보통 그 뭐뭐가 되다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수동태를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일단은 해석을 하는 거 수준 정도만 보셔서 비동사 플러스 PP 저렇게 나와 있으면 뭐가 되다, 당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도 비동사로 같이 쓰인 얘도 동사입니다. 아까 얘도 그렇고 얘도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가 되다, 뭐뭐가 당하다. 자, 그러면 vertical tube가 use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얘가 지금 use를 바꿔서 쓰인 표현이거든요. use는 사용? 사용됐다. 그렇죠. 자, use는 일단 쓰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쓰다, 사용하다. 그러면 자, 얘를 수동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가 되거나 당하다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vertical tube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용이 된다.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일단 수동태. vertical tube가 그래서 보통 사물이 주어인 경우가 많겠죠. 사물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수동태가 많이 쓰이거든요. tube가 된대요. 사용이 돼요. to grow strawberry 하는데 자 오늘 제가 가장 처음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래머가 동명사랑 투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자, 여러분 이 컨셉 오늘 제일 먼저 할 컨셉인데 조금 어렵긴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문장에는요. 동사가 몇 개예요?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한 개. 그렇지, 한 개. 한 개예요. 동사 하나. 한 음, 문장에는 동사를 하나밖에 못 써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의 포인트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나는 산다 차를 얘기하고 싶으면 I buy a car라고 그냥 만들면 되죠. 나는 산다 차를 이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근데 내가 나는 원한다 차를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원한다 뭐예요? 원. 원, want 쓰면 되죠. 근데 차를 사는 것을이라고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차를 사는 것이라는 게 와야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뭘 써야 돼요?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산다. 바이, 바이를 써야 바이. 되죠. 뭐를? 차를.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근데 원트랑 바이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둘 다 동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쨌든 내가 원하는 동사는 want지만 내가 산다라는 말을 할 거면 buy라는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동사의 뜻을 쓰려면 저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양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동사를 또 쓸 수 없으니까 걔 모양을 바꿔서 다른 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마 나중에 또 하긴 할 건데, 일단 처음에 오늘 끝나시고 가장 많이 복습하신 이거예요. 이거 약간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라는 애들이에요. 동사의 뜻은 쓰고 싶은데 내가 동사를 이미 써버려서 얘를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바꿔서 쓰는 애들이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입니다. 자,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동명사 가장 쉬워요. 동명사. 얘는 동사를 뭘로 바꾼 거겠어요? 명사예요. 명사. 얘는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쓰는 거예요. 보경님, 연님 약간 말해도 괜찮으신 상황이면 마이크도 켜주세요. 같이 하는 게 더 집중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 플러스 ing 명사로 만든 거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예요. 자, 그리고 얘는 쉬워요. 딱 하나예요. 동명사는 그냥 그래서 그럼 얘는 자, 그리고 투부정사부터 조금 헷갈려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투부정사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명사도 하고요. 형용사도 하고요. 부사도 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 뭐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조금 헷갈려지는데 투부정사는 어쨌든 모양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자 명사의 뜻인 뭐겠어요? 명사 뭐뭐 똑같아요. 하는 것, 그렇죠. 뭐뭐 하는 거. 좋아요. 똑같이 해석합니다. 위에 동명사는 똑같아요. 그리고 자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는 뭐 하는 데일까요? 명사 꾸미는 거. great. 그 영어에서 꾸미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형용사랑 부사랑 딱 두 개거든요. 근데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요. 그래서 형용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른 애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명사를 꾸미는 애. 그러면 명사를 꾸미니까 해석이 보통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부사는 우리 이거 보통 많이 쓰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적어주세요. 투부정사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세 가지 중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얘가 조금 여기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I want buy a car 했죠. 나는 원한다 차를 사는 것이라고 나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싶어요. 명사. 어, 형용사? 잠깐, 뭐뭐 하는 것. 아, 명사. 명사. 명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by라는 애를 명사의 모양으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동명사랑 그쵸? 투부정사 동명사랑 명사. 투부정사가 둘 다 돼요. 그쵸? 동명사도 되고요. 투부정사도 명사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뭐뭐 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웬만한 동사는 둘 다 가능하기도 한데요. want는 얘는 그냥 특징이 투부정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I want to go 이런 식으로 want to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잖아요. 보통은 둘 다 가능한 애들이 많은데 보통 ing만 와야 되는 애, to만 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사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want는 투부정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I want to buy a car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우리가 리딩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투부정사가 나올 때. 근데 그래서 그 리딩에 어느 정도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시면 그거를 쓰게 될 수 있고
쓰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스피킹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래머 없이도 학습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한국어 배울 때 그래머 배우지 않고 왔잖아요. 근데 그래머 없이 언어를 배우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해당 언어에 노출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머를 배우는 이유는 약간 숄컷이거든요. 그래머는 결국 규칙이에요. 이 언어라는 게 이럴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규칙을 알고 있는 거라, 어, 우리가 뭐, 우리 How are you? 할 때 물어보면, 뭐, Good, thank you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그 쉬운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익숙한 것들은. 그래서 익숙한 것들은 상관없는데, 이거를 모르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을 해야 할 때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 해본 거는 못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규칙을 알고 계시면 그 규칙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익숙한 거든 익숙하지 않은 거든. 그래서 규칙을 아시는 게 훨씬 그 오답률, 에러율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면 좀 안전해지죠. 그래서 좀 빨리 갈 슈컷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우리가 모든 그래머를 다 알아야 이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얼추 하시면 해석할 때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게 일단 동명사 투부정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분사가 좀 헷갈려서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걸 왜 했냐? 저기 to grow가 나오잖아요. 저걸 해석하려고 제가 이 설명을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자, vertical tube가 사용이 된대요. to grow. 자, 투부정사는 보통 이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얘가 일단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형용사이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그걸 꾸미려고 나온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지금 used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형용사로 쓰인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ertical tube는 사용이 됩니다. 뭐 하려고? 키우기 위해서. 뭐를? 스트로베리를. 이건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가 나오고, 그리고 허브. 스트로베리, 그리고 그리고 허브를 키우기 위해서 vertical tube가 사용이 된대요.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조금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셨으면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라는 걸 찾아서 얘가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서 이걸 찾으실 거거든요. 자, vertical tube가 라는 거를 찾고요. 사용이 된대요. 스트로베리랑 허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1번 답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1번이죠. 그래서 vertical tube, 허브, 스트로베리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기부터 가서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자,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스트로베리, vertical tube, 허브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 찾으세요. 그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된지를 찾는 거거든요. 찾으셨으면 표시 한번 해주세요. 책은 여러분 더러워야 돼요. 더러워야 맞는 겁니다. 필요한 건 다시 정리하시고 책은 더러워야 돼요. 음, 그래서 그래서 키워드는 본문에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단어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딘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유명사나 약간 숫자 이런 거 같은 친구들이 좋은 키워드가 되겠죠? 서영님 오디오 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상황돼요?
네, 네, 지금 괜찮아요. 아, 오케이. 굿.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첫 시간에 일단 제가 진짜 천천히 할 거니까. 찾으셨어요, 혹시? 스트로베리. 네. 쭉 보다 보니까 있고, 버티컬 튜브 있고, 여기 허브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근방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으시고, 이제 이 근처를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그 주관식 들어갈 뭐 뭔지 찾는 거거든요. 얘가 이용이 되는데 뭘 키우기 위해서 스트로베리랑 이거랑 허브를 키우려고 한대요. 그럼 그 나머지 이거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에 뭐 처음부터 보시는 게 좋고요. 해석은 제가 해드릴게요. peer inside, 그 안을 까보면 너는 볼 수 있대요. 튜브도 여기다 튜브를 볼 수 있대요. are 완전히 할로우한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단어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적당히 나중에 그냥 궁금하시면 셀프 스터디 할 때 보십시오. 완전히 할로우한 거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루트는 뿌리입니다. 그 루트, dozens of strawberry의 뿌리가 댕글링 다 이게 약간 도경님이 찾으신 거죠? 이게 얘가 이렇게 그냥 꾸미는 거거든요. 그냥 얘가 플랜트가 매달려 있대요. 그 안에. 그래서 튜브를 약간 이 튜브 안에 키우는 거예요, 이 애들을. 그래서 그냥 그걸 볼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from identical vertical tube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걔가 burst. 요런 거는 제가 필요한 단어 알려드릴게요. 걔가 여기서 약간 요거에 가까운 뜻이에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요걸로 보세요. 동사들의 뜻이 여러 개인데 여기서 burst의 뜻은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얘네가 흙이 아니라 무슨 튜브 안에 키우나 봐요. 그래서 그 vertical 튜브 그 튜브에서 근처에 있는 걔네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튜브가 뭘로? 잠깐만요. 그 뒤에 row upon row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약간 줄지어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앞에 그 스트로베리의 루트가 그 안에 되게 많이 매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 튜브 안에 스트로베리가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vertical 튜브의 근처에는 걔가 row upon row 줄지은 뭐가 있대요. 레투스. 이거 상추예요. 앞에 있는 튜브 안에는 스트로베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똑같이 생긴 튜브에는 이 레투스가 주렁주렁 있다는 거예요. 레투스가 있고 그리고 near 또 근처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로마틱 허브가 있대요. 예를 들어 뭐 바질이나 이제 페퍼민트 같은 까지 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튜브는 사용이 되는데 뭘 키우려고? 스트로베리랑 누구랑 허브를 키우려고 사용이 되는 걸까요? 라투스. 그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스트로베리 한 칸 비어 있고 허브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스트로베리 나왔죠? 레투스 나왔죠? 허브 나왔죠? 세 개를 키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 없는 게 레투스니까 답이 레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민님, 연님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네.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본문에 가서 거기를 해석해보고 이렇게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그 주관식의 베이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단어의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이제 그 해석이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이제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일단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가볼게요. There will 거기에는 결국에는 있을 거래요. 데일리 하베스트는 그 매일의 수확이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수확이 있을 거래요. 뭐에? as much as. as는 우리가 비교급 우리 보통 비교급 뭔가 뭐 비교급 최상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as는 뭐냐면 언제 쓰냐면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이고. 제목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약간 뭐뭐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나오는 거와 같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같은 것끼리 비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쓰는 거긴 한데 비슷한 것끼리 비교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she is as tall as me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녀는 나만큼 크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나랑 그녀가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한 걸 비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데일리 하베스트가 much는 약간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데일리 하베스트가 as much as 이만큼이 될 거다. in 어디에서? weight에서. weight는 무게예요. 그래서 무게가 얼만큼일 거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거기에는 결국에는 그 매일의 수확량이 있을 건데 얼만큼? 이거만큼. 어디에서? 무게에서. 근데 뭐의 무게? fruit랑 vegetable의 무게가 이만큼일 거래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키워드를 잡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daily harvest 또는 무게 그리고 fruit랑 vegetable이란 말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로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여기서 푸셨죠? 그러면 그 아래부터 보시면 돼요. 천천히. 아래부터 보시면서 문제가 연달아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텀이 있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찾은 게 데일리 할베스트. 약간 근데 데일리 할베스트 같은 게 그대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른 말로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데일리 할베스트에 뭔가 무게에 관련된 단어 그리고 fruits and vegetable 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일단 찾아보십시오. 훑어보시면서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일단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걸 먼저 찾고 해석한다기보다 쭉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단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꽤나 오래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셋 중에 약간 내가 원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이거는 짬바가 필요할 거라 처음에는 천천히 오래 걸려 주셔도 됩니다. 공연님 혹시 찾으셨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단락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수민님 혹시 찾으셨어요? 네. 어. 이게 뭔가 제가 보통 그 푸는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저랑 그냥 바로 가는 것과 못해도 내가 조금 보고 가보는 게 약간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면 조금 미리 보고 오시는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시간이 되시면 조금 시도해보고 오시면 훨씬 따라오기 좋으실 거예요. 주말이나 이런 데 조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쭉 오시다 보면 여기에 fruits and vegetable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everyday라고 나와 있어요. 매일. 그리고 조금 더 여기 harvest란 말도 있네요. 데일리 할베스트 아까 뒤에 문제에 나온 단어죠.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찾는 거는 최대한 문제를 활용하십시오. 문제를 활용해서 아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겠구나 하고 본문의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when 그 남아있는 제가 그냥 일단 그 할게요. two third는 3분의 2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3분의 2의 넓은
오픈돼 있는 지역이 약간 이만큼 남았을 때, 이 지역이 are in production, 생산에 들어갈 때, production 정도는 아시겠죠? 생산, produce가 생산하다라는 동사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production이에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느낌이 되고요. 그래서 3분의 2의 지역이 여기에 그 생산에 들어갈 때 20명의 스텝이 밀 harvest 할 거래요. harvest는 수확하다 라는 뜻입니다. 키워서 수확하는 거. 수확을 할 거래요. up to는 뭐뭐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얘네가 수확을 할 거래요. up to 어디까지? 1000kg까지 할 거래요. 아마도 35개의 다른 다양한 fruit랑 vegetable을 1000kg까지 할 거고 매일 결국 그러니까 이게 daily harvest인 거잖아요. 이 harvest를 매일 할 거래요. 자, 우리 무게 찾는 거죠. 답 뭘까요? 뭘까요? 답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웨이트가 얼마예요, 지금? 1000 kilogram. 1000kg을 적어주시면 이게 답이에요. 이거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가 harvest 할 거래요. 1000kg까지. 그 fruit랑 vegetable을 매일 하는 거니까 이게 daily harvest가 되겠죠. daily harvest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나와 있거든요. harvest고 harvest every day라고 나와 있죠. 얼만큼? 1000만큼. 근데 킬로그램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제 그 단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위에 그 to word랑 and a number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거라. 음, 1, 2번 풀고 아래 걸 풀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나중에 답이랑 그 나와 있는 구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3번은 한번 보시고 풀어보세요. 일단 저랑 일단 모든 종목의 문제는 다 풀어볼 거라서 4, 5, 6, 7을 한번 가봅시다. 제 어려움 돌아올 거고. 자, 아래 것도 볼게요. One word only. intensive farming 대 aeroponic urban farming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farming의 그 종류인 거예요. 그 종류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intensive farming이랑 에어로포닉 얼반 파밍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걔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intensive farming, growth 하고 나와 있고요. 성장. wide range of 그 뭐가 사용이 된대요. 자, 이거 약간 이렇게 보십시오. a range of를 일단 적어주세요. 얘가 다양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ide는 그냥 더 넓게 다양한이니까 뭐 많이 다양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뭐가 쓰인대요. Mhm. 그러면 이 그 에어로포닉이라는 게 이 얘네가 얘기하는 얼반 파밍이거든요. 아마 인텐시브 파밍은 예전에 우리가 썼던 파밍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텐시브 파밍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가 많이 쓰인대요. 자, 그러면 3번이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3번을 풀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아래부터 보시면서 저 인텐시브 파밍이 나온 부분을 찾으시고요. 뭐가 많다라는 느낌이 혹시 그걸 찾으시면 그것까지 찾으시면 좋아요. 일단은 인텐시브 파밍 키워드를 일단 찾아주세요. 인텐시브 파밍이 어디 있을까?
제가 키워드를 찾으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단어를 먼저 찾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건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부모님 찾으셨나요? 음, 부모님 답도 혹시 찾으셨어요? 답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셔도 돼요. 찾으시면 네. 얼추 내가 답을 찾고 약간 그 키워드를 찾고 내가 답을 좀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추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혹시 빨리 찾으신 분들은 찾아보려고 하셔도 돼요. 그럼 그 근방을 일단은 해석을 하다 보면 그 근처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자, 수민님, 나연님 볼게요. 여기 쭉 내려오시면 여기 인텐시브 파밍이 보여요. 여기에 있거든요. 이걸 찾는 것도 이거는 숙련도가 높아지면 좀 생겨요.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여기에 인텐시브 파밍이 이제 보이면 얘가 들어간 부분을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근데 얘가 좀 길어서 문장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문장의 중간부터 해석을 하시면 좀 오역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의 처음부터 해석해 보려고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First, 첫 번째로 I don't much like the fact.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사실을.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프루트와 베지터블의 most 대부분이 근데 어떤 베지터블 이것도 얘가 꾸미는 건데 일단은 제가 해석해주는 방법을 보십시오. 채소인데 어떤 채소 우리가 먹는 이 애들이 have been treated 다뤄져 왔대요. with something과 함께. 근데 그 something이 뭐냐면 like 17개의 다른 pesticide로 다뤄져 왔다는 거거든요. 적어주세요. pesticides. 이거 살충제. 17가지의 다른 살충제로 다뤄져 왔대요. 우리가 먹는 게 인텐시브 파밍에서. 이건 거예요. 살충제를 굉장히 많이 써왔고 or tha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헷갈리실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얘가 I don't like the fact that 하고 여기서 보여주죠. 여기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 사실의 여기가 1번 사실이고요. 여기가 2번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이 싫은데 대부분의 이 얘네가 페스티사이드 다뤄졌다는 게 싫은 거고 또는 이 사실이 또 싫다는 거예요. 뭐가? 인텐시브 파밍 테크닉인데 어떤 테크닉이냐면 생산을 하는 이에요. 그거를 걔네가 are such huge generator of greenhouse. 그린하우스를 많이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그 그린하우스 가스를 그린하우스 가스는 우리 그 온실효과 만드는 약간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두 가지 사실이 싫대요. 근데 우리 뒤에 건 필요 없고 그럼 얘네가 뭐가 많이 쓰인 걸까요? 많다라는 느낌을 얘가 뭘로 줬을까요? 지금 여기서? Hues 다시 어떤 거? or such hues. cheers? 근데 이거는 음, 썼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얘가 뭔가 음, 그 뭐지? 그 얘는 지금 얼추 맞거든요. 많은데 이게 걔네가 그린하우스의 큰 제너레이터 알려드릴게요. 제너레이트 일단 적어주세요. 제너레이트가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고 그럼 제너레이터 소시대 하면 per generation 그거 그린데 그거랑 그 파생된 단어일 수 있기는 해요. 그 뭐지? 발생시키다? 제너레이션은 세대인데 발생한 거라서 뭐 거기서 파생된 단어일 수 있겠죠? 음, 어. 근데 여기서는 제너레이터 하면 발생시키는 것인 거예요. 보통 뭐 발전기, 뭐 발생기 이런 거에서 제너레이트가 발생시키다니까 바너레이터 하면 발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크닉이
그 그린하우스 가스를 만드는 제너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의 휴즈는 얘네가 이걸 많이 만든다는 건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지금 얘가 뭐를 많이 쓴대요. 뭘 썼을까요? 선풍기. 여기 뒤에 그 테크닉이 폴루트 에어. 이게 이제 그 제너레이터 그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너레이터다. 에어를 오염시킨다. 그럼 그 앞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많다라고 대놓고 안 나와 Pesticide? 있고, 그렇죠. 페스티사이드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음, 많단말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여기서? 17 different 그렇죠. pesticide. 17 different가 17개면 많잖아요. 그래서 많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많이 음, 써요? 17개의 다른 페스티사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가 답이 됩니다. 얘 지금 복수로 되어 있죠. S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S 그대로 써주세요. S까지. 리딩은 복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해되십니까? 고객님은 이해 얼추 하신 것 같고 수민님, 나연님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좀 감 와요? 어떻게 푸는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간만 이제 잡으시면 되고, 속도는 느려도 돼요. 원래 처음에는 시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 진짜 오래 하나 푸는데 막 3시간, 4시간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셔야 지금 꼼꼼하게 풀다 보면 신기하게 시간은 좀 줄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시간을 공들여서 해야 나중에 그게 시간이 줄어도 비슷한 퀄리티를 내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뭐 엄청 급하지 않고 특히나 보경님, 수민님은 장기로 보고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천천히 꼼꼼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단어 다 찾고 꼼꼼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통 저희가 1시간 반 수업을 할 거고 중간에 제가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고 잠깐 5분 쉬었다가 하나 더 풀어보고 뒤에 true, false 낚기군이라는 유형이 또 있어서 그것까지 오늘 보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잠깐 5분 쉬었다 갈 건데 그 다들 줌 써보셨나요? 굳이 이거 끄지 마시고 잠깐 잠시만요.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자, 하나를 더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5번 문제, 셀렉션, 그 뒤에 뭘 선택을 하는 게 있대요. 퀄리티 not good, 그 질이 별로 좋지 않대요. 퀄리티는 약간 이 질이에요. 얘네 그 상품의 질. 상품의 질이 좋지 않고요. variety of fruits and vegetable의 variety가, 자, variety라는 단어는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 또는 다양성이란 느낌이 있거든요. variety 알아두십시오. 진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 옆에 이 diversity 있죠. 요거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시너님, 그 유의어를 영어로 시너님이라고 하거든요. IELTS는 all about 약간 시너님, paraphrase여서 얘네가 쉬운 단어일수록 직접적으로 안 준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daily harvest도 harvest every day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다른 말로 좀 변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힘이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안 주기 때문에 얘네 둘이 비슷한 단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fruit vegetable의 그 다양성이 chosen, 그 선택된 애들의 그 다양성이 잠깐만요. fruits and vegetables chosen that can survive long. 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얘는 그 선택된 fruits, vegetable의 다양성인데 그 다양한데요. 그 선택된 애들이 뭐냐면 they can survive long. 오랜 멋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무슨 롱한 뭐를 견디는 애들이 선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fruit and vegetable 나와 있고 뭐 다양성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얘네의 그 variety가 선택이 된다? 어떤 선택, 근데 뭐냐면 can survive, long, 뭔가 긴 뭐를 survive 할 수 있는 애들이 선택이 된대요. 자, 가봅시다. 아까 우리 pesticide 하면서 여기까지 풀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넘어오셔서
fruits and vegetable이 나와 있고요. 걔네의 다양성 이런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 드리면 이 단락 안에 있습니다. 그 단락 안에 뭔가 다양성, 그리고 또 뭔가 버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답이 있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잠깐 볼게요. 아까 그 우리 문제에서 여기에 퀄리티가 좋지 않단 말이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얘가 약간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의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뒤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럼 보다 보면 their quality is so poor 이라는 말이 보이실 거거든요. poor가 우리 가난한이라고 보통 처음에 배우잖아요. 근데 단순히 가난한 말고 되게 질이 나쁜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질적으로 좋지 못한. 그래서 거기에 not good 대신에 poor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말로 준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푸어하대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그 비슷한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뭐가 보여요? 바로 뒤에. 베스트, 아,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varieties. 버라이어티가 네, 해놓고 보이죠. 버라이어티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는 문장이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해석 어느 정도 해드릴게요. I don't much like the fact. 이 사람이 이것도 싫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싫으냐면 걔네가 트래벨, 여기서 데이는 프루트란 베지터블이거든요. 데이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travel, 트래벨이 우리 보통 여행하다라고 많이 쓰이죠. 근데 단순히 여행 말고 이동하다라는 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건 여행하다 이동을 한대요. 평균 2000의 refrigerated 킬로미터를 그러니까 이동을 한대요. To my plate, 내 접시에 오기까지. 얘네가 우리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거 필리핀산이면 거기서 엄청 오래 갖고 와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variety가 selected, 선택이 된다. 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죠. 우리 아까 선택,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select, 문제. 문제는 select라고 안 나와 있고 chosen, chosen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말 그래서 그 select을 보고 아 이거 chosen에 가까운 느낌이구나를 좀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chosen 대신에 selected를 썼어요. 다양한 것들이 선택이 된대요. for 그들의 capacity를 위해서. 자, 여기는 답이랑 관련된 구간이니까 적어두십시오. 얘네 약간 능력, 수용력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의 능력인데 to withstand라는 말이 뒤에 붙어서 저거 지금 투부정사거든요. 자, 이런 withstand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거 견디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단어 적어주시고 그 제가 지금 해석을 하면서 단어를 알려드리는 구간이 있고 이거는 그냥 대충 하거나 넘어가세요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어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문제에 나오는 단어가 1순위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죠. 그래서 IELTS가 니네가 이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는 베이직 단어가 일단 문제에 나온 단어고요. 그리고 이런 본문,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위해서 봐야 되는 본문 있죠. 거기에 있는 단어가 일단 두 번째 우선순위. 그래서 지금 문제에 있는 거, 문제랑 관련해 있는 본문 단어들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시고 이 친구들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좀 더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본문 전체에 있는 단어를 외우시면 되는데 본문 전체는 우리가 지금 하기 너무 벅차요. 안 그래도 너무 안 나와서 그거를 위주로 우선순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withstand가 견뎌내다란 뜻이죠.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withstand 대신에 survive, 그렇죠. survive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withstand를 우리가 알아야
아, 이게 survive 대신에 쓰인 거구나라는 거 보고 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힘이 되는 거고, 단어를 많이 하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는 단어예요. 지금 초반에 항상. 자, 그래서, 자, 근데 볼게요. 이거 투부정사예요. 자, 얘네가 선택이 되는데 그들의 능력을 위해서. 근데 어떤 능력? to withstand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투부정사 제가 아까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나온 게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는 잘 안 오거든요. 그럼 얘는 명사의 용법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까요?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능력인데 어떤 능력? 견딜 수 있게 할 그렇지. 수.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굿.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그걸 위해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뭘 견뎌요? 서치 이러한 substantial journey를. substantial 적어주십시오. 얘는 상당한 뭔가 양이나 가치나 중요성이 상당한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당한 이 journey를 견딜 수 있는 애들이 선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journey가 뭔지 필요하겠죠? 이거 여행, 그래서 여정, 이동 이런 뜻이에요. 아까 travel도 여행하다, 이동하다가 가능하고요. journey도 여정, 이동이란 뜻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당한 여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선택이 되는 거면,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얘네들은 어떤 긴 뭐를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애들이 그 초우승이 되는 걸까요? 뭐에 사람 쓰는 거? 다시 한번. 캐패시티? 능력? 카패시티를 견딘다? 카패시티는 그 견디는 능력. 아, journey.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substantially long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long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long journey를 견디는 거. 그래서 survive long 그 journe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푸시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제 이게 해석이 잘 되냐 안 되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아니냐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짬바가 해결해 줄 얘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6번, 7번 숙제예요. 고각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자, true, false, not given 이거까지 해볼 겁니다. 일단은 두 번째 유형 얘는 뭐냐면요. 그 문제와 본문을 비교해 보시고요. 이게 true냐, false냐, not given이냐 라는 거를 지금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통은 제가 진도를 모두 거의 다 나가는데 제가 이거를 속도를 너무 높이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고요. 혹시나 얘를 풀다가 내가 너무 어려우시면 지금 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유형을 계속 풀 거거든요. 우리가 한 권을 끝낼 거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졌을 때 다시 보세요. 음. 그래서 일단 시도는 해보시되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보셔도 되니까 일단 지금은 단어랑 그 문제 유형 습득하는 거, 감 잡는 거 포커스로 하세요. 초반에는 너무 공부만 하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하시라고 더 force 하겠는데 일도 하고 지금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조절 잘 하십시오. 왕창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가늘고라도 길게 가는 게 맞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너무 벅차면 페이스 조절하세요. 근데 끝까지는 해야 돼요. 6주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이후에 뭔가 혼자 공부를 하시건 뭐 안 하시건 하더라도 일단 저를 만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게 너무 내가 벅찰 것 같으면 나의 어느 정도 체력과 시간에 따라서 안배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조금 지나서 익숙해지면 조금 더 쉽게 느껴져요. 나중에 조금 내가 숙달이 되면.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리고 이거를 또 같이 소화하시려면 힘드실 수 있어서 제가 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달리지 마시라는 거.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true냐 false냐 낚기 분야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8번 urban farming이 can take place 할 수 있다. 적어주십시오. 얘는 어떠한 일이 개최되거나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얘가 일어날 수 있다. 어디에서? 어보브는 위에요. 빌로우는 아래입니다. 위나 아래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땅 위도 되고 땅 아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우리의 키워드는 urban farming의 땅 위, 땅 아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릴게요. 위에 지금 저희가 7번까지 푼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반 farming이 등장을 하니까 여기 바로 나와 있죠. 그리고 땅 위랑 땅 아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것도 이 문단 아래에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땅 위랑 땅 아래. 땅이라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네가 다른 말로 줄 수 있으니까 비슷한 말이 없나 하는 것까지 조금 더 그 넓은 시야로 찾으셔야 됩니다. flat surface, 어, 잠시만요. pardon? 다시 한번. flat surface, surface. flat surface 어디까지 가셨어요? 여기 아래인가?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거, 아, flat surface 그거 가기 전에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세요. 거기까지 안 그거 가도 하고, 있어요. underground, 그렇죠. 자, 쭉 보시다 보면 얼반 파밍이 뭐 새로운 피남이다 하면서 쭉 얘가 부밍, 상하이랑 여기서 부밍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underground라는 표현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보시고 약간 냄새를 맡으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스트로베리가 being grown. 아까 제가 수동태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해석한다고 수동태? 뭐뭐가 당할 때 쓰는 거니까 grow는 자라다예요. 그러면 스트로베리는 자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스트로베리가 자라진대요. 어디에서? 디스유즈드한 쉬핑 컨테이너 안에서 자라진다는 거거든요. 컨테이너는 무슨 통, 뭐 이런 뭐 이런 거니까. 쉬핑은 약간 뭐랄까, 뭐 옮겨지는 올려? 거죠. 쉽은 약간 항해하다 뭐 배 이런 거니까 쉬핑 컨테이너는 그런 거 할 때 쓰는 컨테이너겠죠? 근데 디스유즈드 저게 분사인데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하면 진짜 헷갈리실 거라서 이건 아직 안 할 건데 일단 디스유즈를 적어주세요. 디스유즈는 사용하지 않은 뭐 폐기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잠깐만요. 아니야. 이것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걸로 그냥 외웁시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디스유즈드 하면 사용되지 않는 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스트로베리가 키워지는데 사용되지 않는 쉬핑 컨테이너 안에서 세워준대요. 이거 땅 위에요, 땅 아래예요? 둘 다, 아니, 땅 위? 땅 위. 땅 위죠. 쉬핑 컨테이너 하다못해 우리 책상 위에 컨테이너 넣으면 우리 땅 위잖아요. 지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 위로 나온 거예요. 디스 쉬핑 컨테이너에서 키워진다. 이게 땅 위. 비욘드 그라운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쉬룸이 어디예요? 인 언더그라운드 카파. 언더그라운드 지하의 주차장에서 키워진대요. 얘는 땅 위예요? 땅 아래예요? 땅. 땅 아래죠. 그러면 스트로베리는 땅 위, 머쉬룸은 땅 아래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파밍이 땅 위, 땅 아래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트루. 그, 그렇죠. 그럼 true, false, not given 중에 뭘 골라야 될까요? 수, 맞아요. true.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를 해석하고 본문에 가서 제도 해석하고 둘을 비교해서 맞는지 다른지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고르는 게 true, false, not given입니다. 굿. 감 잡으신 것 같네요. 다음 거 가볼게요. equipment는 기구 이런 거거든요. 장비.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할 때 쓸 수 있는 장비나 용품 이런 거 있죠.
장비 적어주시고 equipment 중에 some이에요. 몇몇이. 근데 얘가 사용이 되는 장비라고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in aero farming에서 사용이 되는 장비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장비가. 그러면 일단은 장비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뭐 손으로 라는 키워드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언더그라운드 했고 에어로 파밍 나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이퀴먼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답이 있겠구나.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해석은 제가 해드릴게요. 에어로 파밍은 그가 말하기를 벌추러스 하대요. 이건 좋은 단어니까 봅시다. 약간 도덕적인, 약간 좋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썼을 거예요. 이 farming이 굉장히 좀 도덕적이다, 좀 좋다, 이상적이다, 뭐 이런 느낌을 썼겠죠. 그러면서 그 equipment가 way little, 그 무게가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an be installed,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거의 모든 surface에 설치가 다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쌓여, 사기에 싸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보시면 더 이상 equipment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뭐 이게 그 하기가 쉽고 뭐 consuming 뭐 electricity를 얼마 안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퀴먼트가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답 뭘까요? not 비, given. 그거예요. Great. 이퀴먼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기구를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얘기는 없죠. 이런 게 낫기분입니다. 굿. 그리고 딱 좋네요.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true, 낫기분 찾았으니까. 자, urban farming은 rely on 이거든요. rely on 적어주세요. 어디에 기대다, 의존하다. 선생님, 저는 9시에 또 회의가 있어서 세상에. 나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뭐지? 네? 그러면 구경님 잠시만요. 그러면 나머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래서 자, rely on 적으셨어요? 의존하다 적었죠? 그리고 urban farming이 더 많이 의존한대요. electricity는 전기입니다. 전기에. than 뭐보다 some other types of farming. 다른 타입의 farming보다 얘가 전기에 더 많이 의존한대요. 그러면 아마 전기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전기가 조금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침 우리가 본 부분에 뒤에 바로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 chip to buy 한다면 조금만 더 보시면 여기 전기 얘기 나와 있거든요. 얘를 찾고 여기에 답이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우리 그 사기 싸다고 얘기해놓고 자, it is cheap to run. 싼데 run 하기가 싸다는 거거든요. 근데 run이 우리가 달리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run이 여기서 달린다고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run이 진짜 다양한 뜻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달리다 말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 뜻도 있고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작동하다, 작동시키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머신을 작동시키는 거. 그래서 머신을 뭔가 작동시키는 것도 싸대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적어두세요.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뒤에 콤마 찍고 ing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할 거예요. 일단 여기다 적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시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한다고 일단 적어주세요. 걔가 운영하기 싼데요. 컨수밍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컨숨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consume은 소비하다, 소모하다 정도로 보세요. 여기까지 적으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consume이 소모하다예요. 제가 동시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했거든요. 그럼 consume을 넣으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시에 예. 소비, 그렇지, 하면서. 얘가 그 운영하는데 싼데 소비하면서 뭐를 소비하면서 tiny fraction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전기에 tiny fraction만 소비한대요. 자, tiny 적어주세요. 아주 작은이란 뜻이에요. 아주 작은 fraction을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소비는 부분, 일부, fraction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만 소비한다는 거예요. 전기에. 아주 작은 부분만 소비하면서. 근데 어떤 전기냐면 사용이 되는 by 다른 테크닉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전기의 굉장히 작은 일부만 소모한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얼반 파밍은 다른 애들보다 전기에 더 많이 의존하는 걸까요? 답 뭘까요? 어, 자신 있게, 나연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위축되지 말아요. 틀리면 어때요? 나 우리밖에 없는데. 틀리면 내가 알려주려고 있는 건데요, 뭐. 답 뭐예요? True, false, 나 기분 중에? First. false예요. 왜냐?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tiny fraction만 쓰니까 tiny fraction 쓰는 거 얼만큼이라고요? 아주 작은. 그렇지. 아주 작은 부분만 쓰는 거면 더 쓰는 거예요? 덜 쓰는 거예요? 걸 쓰는 거. 덜 쓰는 거죠. 그러니까 false인 거예요. 더 많이 쓰는 게 아니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rue, not given, false 하나씩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봤고, 그래서 나머지 저랑 조금 맞는 부분들은 일단 시도는 해보십시오. 일단 단어 정리하시고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답이 있는 구간이 있는 거 보내드리긴 할 건데 다 풀고 확인하세요. 내가 일단 해보고 너무 어렵다, 못 찾겠다 하고 아니면 푸시고 난 다음에 일단은 뒤에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alrighty. 오케이. 그러면,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질문 궁금하신 거 없어요?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없어요. 잠깐만.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 잠시만요.